좀 더 높은 지금 가짜는 아니지. 진짜 주주가 좋아하는 얘기니까. 그 학습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유튜브 촬영하는데 우리 피터가 그 2008년 7월 7일 이후 시장 지수 상승하고 우리 펀드 보니까 차이나가 15% 상에 올랐는데 우리가 280% 올랐다고? 대단하다. 그 아웃퍼폼이요? 아니 아웃퍼폼 이거 상승률. 상해가 15% 오른 것 같은데? 맞냐? 2008년 7월 7일. 요거네. 자, 보니까 뭐 다우 나스닥이 2008년 7월 7일부터 2020년 10월 어제까지네. 400% 초과 수익. 그러니까 400% 먹는 거지 실제로. 네. 5배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글로벌이 그것조차도 초과한 428%. 상해가 15.2% 올랐는데 우리 차이나가 275%. 코리아가 50% 올랐는데 230%. 우리 제레미 대단하지. 저런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왜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낮다고 전부 다 얘기하면서 패시브 펀드로 가라는 얘기가 한국 시장에 통하는지 참 이해도 못하고. 최근 우리 고객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판매사 가면 우리 펀드를 안 판대. 그래서 우리 회사로 직접 오늘 오후에도 어떤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참 그런 게 참 묘한 현상이다. 이제 서서히 세상은 이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나는 그것조차도 불편한 진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위해 계속 가는 거라.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을 했고 아마도 이런 그 끝단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생각들, 그 관점들이 녹아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운영업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살잖아. 복잡하게. 남들 그 이처럼 복잡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떤 것도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 뭐 복잡계라는 의미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 변수 때마다 자기 관점이 없으면 늘 흔들리는 게 복잡계 같아. 복잡하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관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니저의 세계는 우리가 직면하는 세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점이 너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할 때 이 관점을 만드는 형성 과정 또한 중요하다면서 사실을 알고 사실을 남들과 해석하고 달리하고 남들이 보는 해석과 다른 해석도 한번 해봐라. 꼭 반대를 위한 해석이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해석이 아니고 한 번쯤은 또 두 번쯤은 남들과 다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닌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해보고 그 속에서 열린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많은 정반합적 충돌을 한 후에 그게 얼추 맞다 맞을 것 같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아마도 그 관점이 정당화 또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우리 내가 사실 여러 의심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스를 풀어내는 그 학습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이 앞전에 우리 BMR을 해서 하나의 의심이었지.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수 그리고 주가 지수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 집합인 개별 종목의 항등적 상관계수가 얼마나 높을까라는 의심을 우리는 해봤어요. 진짜 경제 성장이 높으면 그 나라의 주가 지수가 높을까? 진짜 주가 지수가 높으면 모든 기업이 상승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않겠냐 생각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의심을 했었지. 그 단초는 이제 다음에 우리 BMR 친구들이 풀어낼 거지. 엷은 단초는 방금 상해 주가 지수가 사실 역사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 실질적으로 조그만 해서 나라 말고 실질적으로 거대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 증가했지 연평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중국의 주가 지수가 15%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심이 혹시 맞았지 않을까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 그럼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라는 의심을 풀어내는 프레임을 한번 고민해서 좀 답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주동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 어떤 특정 산업에 주동적으로 우리가 PR을 부여할 권리가 있는가? 이익의 퀄리티. 높은 이익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이 뭐고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하다면 PR이 높은 게 정당화될까? 높아야 된다면 얼마나 높아야 될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가끔 삼성전자 이익이 진짜 이익일까? 가짜는 아니지. 진짜 주주가 좋아하는 이익일까?
라는 속에서 진짜 그 좋아하는 이익이라면 어떤 이익이어야 되고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이익이라면 어떤 이익이기에 우리는 특히 이제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빠른 삼성전자 내지 제조와 서비스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에 따른 잉여 현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는 명목적 인컴을 나눈 게 이제 우리가 PR인데 실제로 현금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 어렵은 OCF가 있을 것이고 그럼 PR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진짜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미래의 수익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 이 큰 산업이라면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진짜 주주의 목일까? 라는 의심에서 잉여 현금에 대한 단초를 우리 BMI 친구들이 조사하고 있지. 네. 언제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빠른 기술 추구형 테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잉여 현금이 100일 때 50 이상을 매년 투자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년 잉여 현금 흐름의 70 내지 80% 이상을 투자함을 목격하는 걸로 지금 얼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비스업이겠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잉여 현금 흐름 중에 약 15%만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주들은 어떤 이익에 좀 더 높은 관심과 밸류에이션과 PR과 비즈니스 모델을 부여할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피터 주도하에 BMI에서 좀 풀어줘서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